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2월 3일, 네, 금요일, 지금 저녁 시간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요즘 이 중국 동포들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인들도 이렇게 만나면은 이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정말 걱정들 많이 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이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상황도 이 끝물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중 간의 불필요한 이 앙금 좀 빨리 가라앉히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어느 때보다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또 둘러싼 한중 관계에 얽힌 앙금이랄까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8일, 네, 제가 이런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한국 정부가 이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한 달 더 연장을 한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연장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그때였죠. 그래서 그때 제가 누구를 위한 연장 조치냐, 이렇게 의문을 좀 묻고 여러분들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서 실시한 방역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인에 대해서 이 방역을 완화하는 어느 그 국가들과 좀 대비되는 그런 조치여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한국 정부가 이 중국 정부에서 이 코로나19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서 또 위드 코로나로 대전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발이 묶였던 이 중국인의 부유층들이 탈중국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이 중국 당국도 상당히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을 돕는 그런 조치가 아니겠는가 라는 저만의 이런 생각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 한국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서 이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죠. 또 이 한 달 연장 조치에 또 상응하는 그런 대응 조치를 또 최근에 취하고 있어서 또 관심을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상이 깊었던 뉴스는 중국 당국이 이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 결국은 한국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관광객을 거부하게 되면은 한국의 이 경제적 손실만 클 뿐이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동시에 이 중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중국이 취했었는데요. 지난 1월 29일, 네, 중국은 일본인의 중국 비자 발급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은 중단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국 현지에 공장이라든가 사업장이 있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이 중국의 태도에도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에 대한 중국 비자 발급은 중단을 했지만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은 중단하지 않았다. 물론 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지는 않았죠. 한국에서만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을 하는 초강수를 이렇게 두었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강화 조치를 취하였다가 서서히 중국에 대해서는 대화의 물꼬를 튀어가면서 서로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은 한국과는 좀 계속 이 강대강으로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이 한국발 외국인 입국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가는 이 입국자에 대해서 이 중국인만 빼고 그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현지 또 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언론들이 이 중국에 대해서 이 차별적인 또 보복 조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KBS가 2월 1일 보도한 내용 보면은요, 한중 항공 노선 상황의 정통한 복수의 소식 등에 따르면은 중국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그러니까 2월 1일입니다. 엔지, 난징, 항저우 등으로 들어온 한국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해서 PCR,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중국 방역 당국은 승객을 국적별로 구분을 해서 중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다. 이렇게 소식통이 전했다. 이렇게 KBS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국적에 불문하고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중국인은 배제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 이거에도 차별적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보도가 나자 이 한국 외교부는요, 중국에 한국발 외국인만 코로나 검사하는 것, 이 차별적 조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의 이 반응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일본에 대한 반응이 나왔죠. 중국의 외교부장, 일본 의무상과 통화를 해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해서 방역을 완화하라, 뭐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야시 일본 의무상은 중국 내의 감염 상황을 토대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뜻을 전달했다고 일본 공영 NHK 방송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상황과 이 한중 관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은 한국 정부는 이 중국인에 대한 그러니까 단기 비자 발급이라든가 어떤 코로나19 검사 엄격한 거, 이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죠. 이 과학에 기초한 당연한 방역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위한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국은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방역을 강화하고 중국 비자 발급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 정부는 중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지금 보면 소통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중국 측의 또 뭐 답변도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좀 주목해 볼 게 이 한덕수 국무총리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월 30일을 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 전이라도 중국발 제한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이 국내 코로나 상황과 중국발 확진자 동향을 좀 꼼꼼히 살피면서 중국에 대한 제한조치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월 말까지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이 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죠.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이렇게 보면은요, 좀 많이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춘제 기간이 끝나고 좀 더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인천공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률이 2%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달 한 10%대 미만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2%대로 크게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의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이 서먹서먹한 관계 뭐 이런 거는 해소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과 중국이 잇따라 내놓는 이런 조치들을 보면은 양국 관계에 이 불필요한 앙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앙일보가 2월 3일 이렇게 발표한 사설을 보면은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감정적인 중국의 입국차별 방역, 한국은 실리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사설 제목인데요. 이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은 한국발 입국자만 검사 격리 부활한 중국의 과잉보복이라는 점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분히 감정 섞인 중국의 한국발 입국 보복 조치는 분명히 부적절하지만은 한국 정부도 좀 더 실리를 앞세운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방역을 외교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제때 발동하지 않아서 중국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유념해 과학적 판단에 따라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유연한 정책을 펴야 한다. 코로나 이 국내 상황과 중국발 확진자 동향을 꼼꼼히 살피면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중앙일보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네, 물론 뭐 그중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한중 관계가 좀 매끄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중국을 대하는 그런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코로나19 방역 이 조치에서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기싸움을 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 기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누구를 위한 기싸움인가? 지금 민생, 한중 간의 기업인들은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뭐 중국 동포들도 더더욱 그렇죠. 요즘 뭐 중국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나오시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코로나19 상황, 또 방역,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또 이 한중 관계입니다. 참 좋아져야 하는데 하면서 많은 이 걱정들을 하고 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투명하게 또 신뢰를 회복하고 또 소통을 강화하는 이런 것이 한중 관계의 관계 회복의 또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외교적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좀 펼쳐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갖고요. 네, 뭐 저희들도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또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코로나19가 빨리 나아지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또 그런 관계 회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또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